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안을 제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 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이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그도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됩니까? 저 정말 엉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은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시간을 두고 무슨 뭐 조기가 언제입니까?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의 조기 퇴진 로드맵과 관련해서 야권이 지금 크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오전 상황도 상당히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또 의총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조기 퇴진 로드맵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까? 그런 논의도 필요하겠죠. 예. 일단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공동 담화문 상에서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예. 몇 월이 되면 어떤 게 가시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기대하셨을 걸로 보는데 어제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지만 그 조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 그렇죠. 예. 누가 정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 오늘 의총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께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논의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와야 할 걸로 봅니다. 예. 그 조기 퇴진의 그 네. 시점은 누가 정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기 퇴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은 법률상 딱 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본인과 예.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예. 아니면은 그 사퇴를 못하고 결정을 못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을 국회가 반영을 해서 여야가 투표를 통해서 탄핵 소추를 하면 그 직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본인과 국회인데 본인도 지금 정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국민들은 이 직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반해서 지금 대통령의 직을 유지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통령께서 지금 조기 퇴진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발표해야 되는데 물러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으신 것 같고 예.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 퇴진을 얘기하고 있으나 이 질서 있는 퇴진이 법률에 정하는 객관적인 질서가 돼야 되지 본인들 안에서 주관적인 질서로는 이게 수습이 안 된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기준한 질서를 좀 감안하셔서 이제는 좀 대통령의 퇴진을 좀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뭔데?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지금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데 지금 그럴 자격이 있는 것인가? 법적인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사고 또는 거리되지 않을 때 권한대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사고 상황으로 볼 수도 없고 거리 상황으로 볼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직무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한다는 게 아니고 예. 한덕수 총리를 책임 총리와 유사한 형태로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 후 당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대표가 그것을 좀 확대 해석해서 마치 한동훈 당대표가 여당의 당대표가 국정까지 하는 걸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다. 예.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조기 퇴진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이번 주 안에 뭐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에 임기를 결정짓는 안을 당에서 마련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따르기로 한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확인이 안 예. 됩니다. 일임하셨다고 하니까 예. 어느 정도 당의 의견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는 의사표시를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된다. 당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의에 달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유동적일 수가 있고 뭐 예. 수사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제외한 모든 방법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예.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안들은 많으니까 오늘 의총 결과로 우선 지켜보시고 예. 얘기를 해도 늦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탄핵 아니면 하야다 두 갈래 길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뭐 의총이나 이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네. 몇 달 뒤에 하야 이런 식으로 방안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이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근데 국정이라는 게 예. 법률에 근거해서 그 헌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지 흥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국정을 장사합니까? 장사할 수 없죠. 지금 보세요. 아까도 이 뉴스 전에 나왔지만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의 국정이 불안함이 경제에 반영되니까 코스피 코스닥 주식 폭락하고 환율 급등하고요. 예.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이제 되면 누구를 만나러 오겠어요? 각국의 어떤 고위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에 누구를 만나러 올지 모르겠는데 외교도 이제 끊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두세 달을 미루자고요? 국정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라는 측면에서는 지금은 방법이 탄핵에 대해서 일단은 헌재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 한동훈 대표가 잘 인지를 하셨는데 왜 행동에 안 옮기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단은 국정을 안정화시켜서 직무대행이 뭐 대통령의 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야 최소한의 차선책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데 예. 저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도 실수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우리 당이 일임한다 이 자체는 좀 평가할 여지도 없지만 예. 국회도 아니라 우리 당이 한다니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했으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논의하는 거는 좋으나 발표를 할 때 한덕수 나라의 총리가 국민의힘 당사에 와서 발표를 합니까? 아니죠. 총리실에서 해야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논의는 할 수 있으나 그 자리에 서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금은 비판의 여지에 예. 본인 스스로 들은 한 브리핑 그림이 좋지 않았다. 그거는 옳지 예. 않아요. 그거는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실수를 하셨다면 그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철회를 하시고 최소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게 어떤 건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한동훈 대표를 처벌받아야 돼요. 폭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정치적 의미의 재인내란이고요. 형법적으로 따지고 뭐 실정법적으로 따지면 뭐 제가 당장은 찾을 수는 없지만 법 위반입니다. 위헌인 건 분명한 거고. 한동훈 대표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당이라 했습니다. 네. 물론 당은 당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긴 하죠. 정부는 본인입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니죠. 자신인데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나름대로의 어떤 법적인 기술을 발휘한 거예요. 위임을 한 게 아닙니다. 위임 조항도 없지만 우리 헌법상의 대통령이 권리 또는 사고로 인해서 직무가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대책은 있지만 예. 대통령이 멀쩡한데 정신은 멀쩡하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신체는 멀쩡한데 예.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예. 그 권한을 위임할 방법은 없어요. 그 직무를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대통령이 뭐
당에 위임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다 선언적 의미고요. 대통령의 선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면 그 한동훈 대표에게 했던 그 말들 또 토요일 날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들 모든 것을 당에 위임한다. 그것은 다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어떻게든 탄핵만을 피한 상태에서 질서 있게 퇴진하시는 방법 그것을 구하고 그 예. 이후에 대선을 치르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임하자 이런 입장인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거가 있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자격으로 그러자는 것이냐, 향후의 일정이 왜 그렇게 애매하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의총을 하고 계속 당의 중지를 모으는 과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짧은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했던 이 당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박범계 의원은 결국 그 정부는 본인 아니냐.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예. 그대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습용 담화는요. 전혀 법률가로서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혀 법률에 부합되지도 않고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또 오랫동안 법률을 관리했던 예. 한동훈 대표도 이 말이 법률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다시 대리로 운영하겠다. 이게 어떤 법적 구속력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지요. 저거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거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헌적인 상황을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불법적 상황을 불법적 상황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래는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예. 결국에는 국정정상화는 총리에게 건의를 하는 사안으로 가야 될 상황인데 한덕수 총리도 지금 내란 행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수처에 고발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라면 야당과의 어떤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게 먼저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따지고 보면 이 불법 게임의 피해자일 수 있어요. 체포의 대상자이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상계엄의 불법 계엄에 본인이 왜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저렇게 저 자리에 계시는지 예. 저는 현명한 판단 아니라고 보고요. 예. 조만간에 이제 바로 생각을 바로 잡지 않을까 저는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좀 반론을 하는 것이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그때 민주당도 총리한테 권한 다 맡기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사태를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정부 시절과의 탄핵은 아예 다른 거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능해서 예. 어떤 주변 사람들을 관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탄핵에 이르는 국정농단이었다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 계엄은 내란 행위에 준하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수습이 대통령을 그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만 그 신호가 대한민국도 있지만 세계 각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 행위를 한 대통령을 여기에 두는 이상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향후의 외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는 총리에게 권한 대행을 주라. 이것보다는 질서 있게 대통령부터 직무를 정지시키고 총리를 과연 한덕수 총리가 적합하지 않으면 적당한 사람을 여야에 합의를 해서 세워놓고 나라를 빨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거 그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내부도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퇴를 한 상태인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퇴 직후에 의원들이 다시 재신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김상훈 정책의장도 지금 사퇴한 상황인데 재신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직 직에 복귀하지 않겠다.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부재인 상태인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토요일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국회의원들의 이 표결 불참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당론으로
탄핵안은 성립돼서는 안 된다고 정했기 때문에 그 당론에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마는 그 장면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목도하셨고 또 그 방법이 부결까지야 의사로 표현하면 되는 것인데 예. 서로가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조차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투표까지 하는 과정을 밟지 못하겠다. 예. 이 비난에서는 두고두고 자유롭지 못하다. 예,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물론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뭐 국민 정서에 맞는가 이런 비판도 이제 커질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내려오면 지금 이 시국에서 원내대표 맡을 사람이 있을까 또 이것도 고민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당에서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애초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선출될 당시부터 저희가 의석수가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만한 분이 없다. 당시에도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표를 얻어서 원내대표를 하시게 됐는데 예. 지금 당장 추 원내대표 없이 원내가 어떻게 또 중지를 모아갈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에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금 의총에서 다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 중심으로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른바 뭐 친윤계에서 여러 가지 좀 반발, 한동훈 대표가 왜 맘대로 하고 있냐 이런 반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심지어 너도 내려와라 이런 글을 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그 국민들 눈을 전혀 의식치 않은 집권 여당이에요. 예. 너무 한심하다밖에 표현이 안 되죠. 지금 무슨 그 안에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안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로 싸우는 걸 보면 이게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내가 키를 잡겠어. 예. 나한테 키를 줘. 이미 배는 침몰했어요.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친윤 안에서 어떤 한동훈 대표와의 서로 누가 주도권이 있다. 예. 그리고 나하고 우리하고 의논하지 왜 혼자 하냐. 이런 것들은요. 그냥 창피할 따름일 거예요. 사태만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질서 있는 어떤 수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질서 있는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이미 한동훈 대표가 이 당대표로서 좀 이 친윤들의 이런 반란을 보면 예. 정말 이 지도력이 있나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차원이라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정 수습도 수습이지만 당내에 있는 이런 부분도 빨리 수습을 해서 예. 장악을 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좀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이견 노출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가는 정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홍준표 시장에겐 또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내려오면 누가 하나요? 예. 예, 맞는 지적이죠. 예. 저희가 서로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건데 좀 불만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구심점 하나를 두고 거기에 모여서 뭔가 한 목소리 내는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은 그래도 바라실 거예요. 지금 의총장에서 혹시 개파 간에 좀 싸움이 있는 걸까요? 그런 싸움이 분위기는 아닐까요? 있다기보다는 예. 이 탄핵안 재추진에 대한 의견들이 이제 조금씩 좀 다르게 나오는 걸로 예. 지금 파악은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잘 파악을 해야 될 거고 어쨌든 당 내에 있는 또 유력하신 분들이 영향력이 큰 분들이 이런저런 개인 의견을 이렇게 많이 나타내는 것이 예.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 너무 걱정이 되고 표현이 너무 거칩니다. 적어도 경어를 사용하고 해도 충분히 전달은 될 텐데 예.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뭐 불난 집에 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들어보시죠.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 반대했어. 나 끝까지 갔어. 근데 그때 나 욕 많이 했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이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속가도 다 찍어주더라.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예.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져. 우리가 어떻게 하긴 나름이야. 그래서 대통령 그래 우리가 모셔와서 썼지 않냐.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고 용도 폐기하고 버리고 이런 정치는 비겁한 정치야. 이분이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네.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윤상현 의원, 당내 중진 의원인데 지금 탄핵 정국에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느냐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런 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구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표결에 참석도 안 했겠구나. 국회의원이 맞나? 저런 분들이 배지를 달고 국정을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얘기하는 주체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1년 뒤면은 나 찍어줘. 다시 나 국회의원 만들어줘.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야. 이 말로 저는 들리거든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참 참담하고요. 국가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정말 저 자료화면을 보면서 참담할 따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또 김재섭 의원을 이름을 이제 거론하면서 김재섭 의원도 상당히 좀 난감해진 상황인데 입장을 냈습니다. 윤상현 의원 발언에 대해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의 맥락이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 어떡하나 이렇게 질문을 한 거라 그래요. 본인의 뭐 지역구 챙긴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질문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본인의 질문의 맥락을 잘못 얘기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 본인이 저런 의도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윤상현 의원이 본인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특정 의원의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김재섭 의원은 굉장히 저런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윤상현 의원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을 본인의 어떤 정책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핵 표결 직전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가 앞에 있었는데 굳이 당론을 또 다시 한번 재환기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재의결해서 부결시키는 게 당론이다. 물론 이전부터 저희가 당론을 유지했지만 탄핵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그 부결 당론,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저희를 향한 여론을 나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께서 어떤 생각으로 이런 발언들을 이어가시는지 당내에선 대단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런 뭐 실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윤상현 의원의 저런 발언 그리고 이제 친윤계가 뭐 이름을 밝히진 않는데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의 그런 뭐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예.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머뭇거리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모호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아니,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빨리 퇴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하는데 행동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한동훈 대표도 이 묶여버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명확한 행동을 안 하니까 친윤들이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한동훈 대표 그만해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대리한다고 하고 있느냐. 당신도 내려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 제가 참모라면 국민한테 국민의 뜻에 따라 민심에 올라타겠다는 처음에 당대표를 시작했던 초심의 그 말을 기억하고 그냥 국민을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빨리 즉시 탄핵 소추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치적 이득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뭐 민주당에 뭐 직권을 넘겨준다? 특히 뭐 이재명 대표에게 넘겨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지금은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일단은 국민을 믿고 가다 보면 돌파구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서는 저는 계속 시간을 끌수록 계속 늪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입니다. 윤상현 의원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너무 급한 거 아니냐. 로드맵은 의원총회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된다. 당에 위임한다는 뜻은 당내 논의하라는 뜻이다라면서 한동훈 대표의 최근에 이제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낸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 발표를 했잖아요. 예. 탄핵안 불성립이 토요일 밤이었고
어제 오전까지 시간이 물리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있었다고 볼 때 그게 낮이 아니고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분들과 상의하기가 어려운 물리적인 제약이 있었고 예. 또 국민들께서는 뭐라도 빨리 당으로부터의 메시지를 받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제 담화 수준의 그런 메시지라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한동훈 대표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의 의사대로 뭔가를 하겠다. 저는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동훈 대표가 참석한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성을 띠는 결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의 최대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세요? 일단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하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시험대의 가장 기준이 되겠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한 5달이 조금 안 됐는데요.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원내에 반발이 많이 있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일단 비상계엄 관련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이은 이 탄핵 정국에서 예.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당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점을 국민들께서 눈여겨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난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매주 다시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건 어떤 전략입니까? 일단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행위에 준하는 불법 계엄을 해서 지금 전국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안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어떤 무엇을 해도 전국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거를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서 직무를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정치적 세법이 아니라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매주가 아니라 정말 상황이 된다면 매일이라도 하고 싶은데 이게 발의하고 보고하고 표결하는데 최소 물리적으로 4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을 텀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나 외교 안보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빨리 조속히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정지시켜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매주 하는 거고 아마 이번 주 14일이 아마 그런 일정이 될 공산이 큽니다. 다시 그때는 아마 국민의힘도 지금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비상계엄, 불법계엄에 대한 증언들이 나오고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에는 막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토요일 길긴 하나 국민들께서 조금 참고 있으시면 아마 조금 어느 정도의 국정 혼란을 바로잡는 시작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분수령이 될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토요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내란죄 수사 관련한 속보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 그 예. 안에서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여론은 더 바뀔 거고요. 또한 의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그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했었던 그 행위를 한 번은 쓸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투표에 참여는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투표 행위를 하는 과정, 그것을 당론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때 상황, 앞으로 며칠 있을 텐데 그 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적어도 지난 토요일과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탄핵안 표결을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서 김건희 특검법은 다시 그 표결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더 강화돼서 이제 표결하는 거죠. 원점으로 갔죠. 이번에 특검을 두 표차로 통과시키지 못했죠.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과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이 두 건조차도 통과를 안 시켜줘서 예. 참 국회의장이 말문을 잃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3개 모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들을 다 집어넣어서 상설 특검이 아니고 그냥 특검인 겁니까? 그냥 특검으로 예. 넣습니다. 4차 특검은 예. 13개를 다 집어넣어서 거기에 대해서 낱낱하게 밝히자.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본인을 지켜주던 뚝이 무너졌지요.
언제까지 대통령의 어떤 권한 뒤에 숨어서 본인의 불법을 이제는 숨길 수 없다라는 예. 측면에서는 4차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돼서 추진이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는 무너진 뚝을 예. 지키려고 하지 말고 국민의힘과 보수, 그다음에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더 주력하는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토요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도 상당히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아니라 법안에 대해서 공포하는 작업도 필요해요. 거부권 행사 안 하더라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식행위긴 하지만 예. 그런 일들까지 다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공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공포 안 하면 자동으로 또 성립이 되긴 해요. 이상민 장관 그 사표도 수리했잖아요. 예, 그거는 또 이제 소극적 의사표시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직무 배제라는 것이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소극적으로 요식행위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조차 직무행위라고 한다면 저희가 대응할 논리는 전혀 없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민주당이 그 카드도 쥐고 있다고는 했는데 아직 탄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얘기가 없는 것 같거든요. 총리 어떻게 정리될까요? 탄핵은 아니고 아마 상설특검, 그러니까 이번에 이 불법기업에 대한 내란 행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된다면 한덕수 총리도 내란에 가담한 동조자 중에 한 명으로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예. 아마 권한대행으로서의 자격 여부도 분명히 좀 여러 가지 말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권한대행이 꼭 한덕수 총리가 아니더라도요. 예. 거기에 건재순에 따른 분이 권한대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두 번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굳이 지금 한덕수 총리와 뭘 논의한다거나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질서있는 퇴진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안정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퇴진을 입법에서 결정하는데 야당과 머리를 맞대고 좀 여야 간에 좀 고국적으로 세울 수 있는 총리를 권한대행으로 만들 수 있는 총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들어와서 가결표를 찍게 하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우상호 전 의원이 이런 전략을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아이러니가 있었어요. 이 엄청난 헌정사 엄청난 이 황당한 사건을 두고 급하게 안 움직일 수는 없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한 10표 정도의 의원을 설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도 조금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저는 조금 시간을 일주일, 2주일 정도 국민들 캠페인을 좀 더 같이 병행했다면 그랬으면 뭐 탄핵 100%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계속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분들과 내밀한 대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국가를 위해서 결단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시간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게 성급한 게 좋은 게 아니다. 시간을 좀 벌어놓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도 뭐 동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굳이 같이 했어야 되느냐. 10일에 돼 있던 예정대로 했다면 저는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될 공산도 컸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사안이 워낙 45년 만에 대통령이 이런 일을 벌일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당황한 측면도 있고 이게 대통령이 직을 빨리 이게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국가의 혼란 상태나 제2의 제3의 비상기업 상태, 불법기업이 있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의 판단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우상호 전 의원 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분노는 이미 하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득 작업이 있었다면 아마 표결에 이르렀을 때 지난 토요일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검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계속 수사 관련해서 속보가 쏟아질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의 원칙적인 지금 입장은 뭐 어떻습니까?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는 성역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의 범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에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가타부타 의견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아침 박지원 의원은 앞으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이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국수본이 김용현 압수수색을 하니까 재빠르게 검찰이 김용현이 과거에 근무했던 로펌에 연락을 해서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와라. 자수 형식을 하면은 감경도 나중에 할 수 있다 하니까 1시 반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지금 48시간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기재될 것인가. 더 중요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고 어떻게 했다 하는 육성 녹음이라도 전화해서 찾아낸다 하면은 이건 그날부로 바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수사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피의자로 발표했잖아요. 신병 확보도 할 수 있다고 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렇게 보세요. 되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죄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검찰이 돌아선 것은 사실이에요. 네, 검찰은 돌아섰다. 지금 검찰과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곧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검찰이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경찰은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직권남용죄에서 나오는 내란죄를 처벌하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법률상. 그러면은 직권남용죄는 대통령이 형사상 소추에 해당하지 않아요. 내란죄, 외환죄 아니면 대통령을 죄를 물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검찰이 어떻게 긴급 체포영장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어요? 법원이 기각되죠. 법률 근거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에서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있죠. 직권남용을 타고 내란죄로 간다는 건데 그게 맞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죄를 조사한 다음에 내란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수사방해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왜 본인들이 끼어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따지고 보면 경찰이 국수본에서 내란죄를 수사하다가 직권남용이 나오면 직권남용죄를 같이 수사할 수는 있으나 시작부터가 틀렸잖아요. 직권남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내란죄가 있는지 살펴보겠다?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에서는 검찰은 빠져야 된다. 그리고 경찰의 국수본에서 이 중심에 대해서 수사를 하되 예를 들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고위공직자 중에 군장성이나 경찰에 대해서는 따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하고요. 직권남용을 따로 공수처가 하더라도 내란죄는 온전히 국수본에서 할 수 있게끔 둬야 되는데 검찰에서 자꾸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 난 것도 따지고 보면 방첩사령관 영장 기각 났잖아요. 그 부분도 법원에서 뭔가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 정리해서 와라 그래서 기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검찰이 수사방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는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직권남용 이거를 경찰 국수본으로 넘기고요. 참 저는 왜 그러냐면 압수수색은 국수본이 했어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물증은 다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경찰이? 예. 인신은 검찰이 데리고 그렇죠. 갔어요. 뭡니까? 수사방해잖아요. 토스해야죠. 압수수색하고 물증을 잡았으면 경찰이 데려다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죄를 수사를 하고 거기에 직권남용을 추가로 그냥 기소를 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하루빨리 이거 정리가 빨리 돼야 되고 검찰이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 예.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지금 뭐 합치기도 싫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경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 압수수색은 경찰이 하고 신병 확보는 또 검찰이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검찰과 경찰이 처해 있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다르게 구별해서 지금 반응을 내놓는 걸로 보여요. 예. 다 짐작하시겠지만 검찰에 대한 야권의 시선이 따갑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집권 시에 검찰이라는 조직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라도 아마 수사를 굉장히 세게 하고 싶은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서 향후를 도모하자 아마 이런 논리가 작용을 하겠죠. 과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 예. 이런 체제가 있었고 과거에도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큰 사건이 있을 때.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아마 상설특검 이것을 추진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수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또 수사 주체에 있어서까지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검찰이나 뭐 경찰이나 누가 뭐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면 긴급 체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 일단 긴급 체포가 되면은 이제 구속 여부를 심사를 받겠죠. 예. 대통령이 구속에 이르는 건 법원에서 결정이 될 것이고 아마 긴급 체포라면 내란죄 이외에는 긴급 체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불법기염에 대해서 내란죄로 판단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과정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탄핵 소추의 의결과는. 그건 법정 영역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근데 행정 처분, 자격에 대한 처분은 탄핵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구속이 되든 긴급 체포라든 그거는 굳이 탄핵과는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제 구속이나 긴급 체포로 가게 되면 이건 뭐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이때는 뭐 한덕수 총리 체제로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법조계의 해석은 대통령이 인신 구속이 됐을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고,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신 구속이 될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무를 하는 것이 이제 법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민주당이나 다른 야권에서의 비판, 즉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적어도 이 논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두 분이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시긴 하지만 지금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종합해 보면 김용현 전 장관도 어느 정도 혐의를 대부분 좀 인정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이제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거나 뭐 기자회견까지 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진위 파악이 좀 빨라지고 수사나 뭐 이런 관련해서 결정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빠르게 결정될 공사는 크다. 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인신에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집행이 이 유고죠. 탄핵과 유고. 그러니까 이게 직위 정지되는 거. 근데 유고가 사퇴를 하거나 사망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고의 개념을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그 사고가 뭔가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고인지 그냥 인신은 구속됐으나 옥중에서 직무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그때 가서 또 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그 좀 부딪힐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뭐 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나? 구속이 되든 말든 직무가 대리가 되든 말든 중요한 거는 차라리 아주 깔끔하게 탄핵 소추의 의결을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 놓으면 그 법률적 절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지명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지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낫지 긴급체포를 통해서 구속해서 그 사고로 추인한 다음에 직무대행으로 가는 방향은 별로 그 되게 비소모적이다. 아니 소모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보지 않은 길이라 지금 뭐 해석도 분분한 거고 추후에 어떻게 좀 결론이 내려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당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도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계엄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김현태 707 특임단장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우리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그렇죠. 명령을 내리면 특히 장관이 명령을 내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고뇌가 심했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에 투입됐던 그 군인들의 행동을 보더라도 예. 대단히 소극적으로 움직였고 어떤 분은 시민들에게 격려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예. 이런 거 보자고 저희가 정치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이번 비상계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다. 군인들만은 다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이제 특검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까지 책임을 묻고 어디까지 우리가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 어쨌든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그건 예.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부대원들은 본인들이 주동을 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를 했다고도 보기 힘들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곧 밝혀지겠지만 부대원들은 훈련인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하자면 전시 작전이나 비상계엄의 실제적인 작전이 아니라 그냥 훈련인 줄 알고 갔던 부대원들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부대원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김현태 대령 같은 경우도 본인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군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면 항명을 왜 하지 않았냐 말은 쉽지요. 예. 그런데 이 국방부 장관이나 위에서 장군들이 가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또 항명을 할 수 있겠냐라는 측면에서는 참 몹쓸 짓을 한 겁니다. 대통령,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국방부 전 장관이었던 김용현 장관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몹쓸 짓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책임자들에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나 예. 굳이 법적인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당신들도 같이 책임져라. 부대원들까지 하는 것은 좀 과한 조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배려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가능하겠나 이런 질문까지 나왔다. 이런 지금 정황이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당시에 이런 부분이 좀 속속들이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지난 금요일 긴급 최고위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주요 정치인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체포하려는 시도에 대한 신뢰할 만한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 하면서 대통령 직무 배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김용현 장관의 육성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예상했듯이 이번 비상계엄의 목표는 야당, 즉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을 국회에서 배제를 하고, 즉 정치 일선에서 배제를 시키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대통령의 의사대로 국정을 지휘하겠다. 뭐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해석밖에는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더 깊이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지시가 네. 있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정원 수뇌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국정원의 진술에 어떤 내부에 어떤 여러 가지 다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름을 밝힐 수 있는 건 주변의 증언들이잖아요. 오늘 보면 김기현 대령 같은 경우도 인터뷰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국회의원 150석이 안 되게 만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그 자체가 그냥 이미 헌법에서 규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국정원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김용현 전 장관이 지시를 내렸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당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정확한 증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내부에서 얘기했던 국회의원의 체포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지 없었던 사실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예.
어쨌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검찰로 직접 갔잖아요. 네. 그 부분을 놓고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제 어떤 의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이미 예. 모든 것을 시인하는 것이 본인 개인만 봤을 때 가장 유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거의 뭐 자진출두 형식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나오는 보도들을 보면은 검찰에서 묻지도 않은 얘기까지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모든 것을 다 밝힘으로써 본인에 대한 좀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 평가합니다. 네. 지금 뭐 김용현 전 장관에 좀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갔다는 거는 내선에서 이것을 다 어떻게 보면은 내선에서 다 책임을 지고 끝내겠다 뭐 이런 의지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의지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본인이 내란이 아니라 직권남용까지만 좀 이번 행위를 끝내고 싶은 의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왜 그러냐면 들어갈 때 이미 본인이 쓰던 휴대폰을 다 폐기하고 새로운 핸드폰을 갖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될 각오를 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것도 부담하고 가겠다는 것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현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증거를 인멸했다 하더라도 예. 혼자 스스로 상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혼자 다 모든 걸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김용현 전 장관 참 뭐 대한민국과 많은 이 군 장병들에게 국방부 장관으로서 참 안타깝고 몹쓸 짓을 했다는 부분 법적 책임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예. 네, 뭐 지금 뭐 의원총회 관련 소식들도 조금씩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 이제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윤상현 의원 뭐 지금 백브리핑도 전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군 통수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맞다. 오늘 국방부 브리핑도 있었고 헌법상 지금 직무 배제를 언급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좀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내부에서도 계속 좀 논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계속 강조하지만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믿겠느냐.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지적에는 이것을 무력할 만한 어떠한 대응 논리도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중지를 모으는 과정, 새로운 좀 적합한 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만은 예. 대통령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정도까지라도 밝혀져야 어느 정도 당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것조차도 정의가 되지 않아서 많은 논란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앞서 드렸던 질문이지만 다시 좀 반복적으로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이번 주 중에 뭐 조기에 이제 날짜를 정해서 본인의 이제 하야 의지를 강력하게 밝힌다면 이 부분은 민주당은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하야 의지를 밝힌다면 그거는 뭐 민주당이 뭐 지금 현재 많은 것들을 고집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탄핵이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거라서 환영할 만하나 즉시 하야만 받아들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들은 예. 즉시 하야를 하는 게 본인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본인과 국민의힘과 모든 걸 위해서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를 할 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일단은 예. 직무정지를 위한 탄핵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국정 안정화 방안을 놓고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의총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어떤 의견이 모아졌는지 속보가 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그리고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